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테슬라 안 사면 후회한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빅테크가 폭락을 했어요. 그 이유 한번 봅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을 꼭 해야 될 이유도 한번 살펴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시면 갖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이 조금 늦게 제가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어저께 다저스가 양키스를 상대로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어저께 너무나 큰 소리를 응원하다가 목이 다 쉬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 상태가 좀 안 좋은 거 좀 양해 바라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요,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나스닥이 폭락을 했다. 특별히 오늘 매그니피슨 세븐 주식이 올킬입니다. 모두가 다 오늘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 피바다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마소가 오늘 6.5%, 6.05% 빠졌어요. 6%가 하락했거든요. 자, 이게 이제 애프터마켓에서도 계속 좀 빠지고 있는데, 마소가 이렇게 빠지는 건요. 이 마소가 그 실적 발표에서 미래 전망이죠. 4분기 전망에 대해서 생각보다 안 좋을 것 같다라는 거. 그 월가 기대치보다 떨어질 것 같다라는 그 전망이 나오면서요. 그 가이던스가 이 마소의 주가를요. 완전히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마소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잖아요. 이 인공지능의 투자를 막대하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막대하게 투자했는데 하반기에는 실적마저 예상이 이제 떨어진다 그러니까 투자 대비 이거 이 마소가 실속이 없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마소가 오늘 이 평소에 보여주지 않는 엄청난 폭락을 한 거죠. 마소가 6% 빠졌다? 이건 정말 많이 빠진 겁니다. 자, 그리고 애플 보세요. 1.82%. 애플은 오늘 선전했어요. 그 애플 같은 경우는요, 또 이 애프터마켓에서 나쁘지 않고 있는데, 애플이 매출이 그래도 제법 오르는 모습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애플 괜찮았고요. 자, 엔비디아도 오늘 4.72% 빠졌습니다. 엔비디아가 또 왜 이렇게 곤두박질 쳤냐? 이건 이제 뭐 동반현상이죠. 이게 이제 마소가 인공지능에 투자했는데 생각보다 이거 실적이 안 좋아진다니까 4분기에 다 연동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엔비디아의 칩 뭐 매출이 또 줄겠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가 혹시 안 좋은 거 아니야? 뭔가 그게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마소가 지금까지 인공지능을 이끌어왔잖아요. 챗GPT 그 오픈 AI를 밀어주면서요.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동반 하락했는데, 저 사실 엔비디아 투자들은요, 뭐 염려할 것도 없죠. 뭐 그동안 엔비디아 또 많이 올랐고, 최근에 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4.71% 빠지는 거, 뭐 엔비디아 이미 주식 오랫동안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이건 뭐 눈꽃만큼도 영향을 받지 않죠. 아무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것도 뭐 한 이틀 올라버리면 다 회복되어 버리고 다 올라버리는 게 엔비디아니까 워낙 많이 올라서 전혀 데미지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구글 보세요. 1.96%. 자, 구글, 애플 비슷하게 뭐 그렇게 구글이 떨어질 만한 그런 거 없습니다. 구글에 대해서 이따 한번 또 같이 들여다보고요. 자, 메타입니다. 4.09%. 자, 같은 현상이에요. 메타도. 자, 그리고 아마존이 3.28 빠졌는데요. 자, 아마존은 사실 이 장 중에는 이랬는데요. 장 후반에 오늘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아마존 실적이 이따가 한번 들여다볼 텐데요. 괜찮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존은 애프터마켓에서 급상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 테슬라 오늘 2.99. 사실 오늘 매그니피슨 세븐과 비교했을 때는요. 이 정도면 아주 점잖은 움직임입니다. 테슬라가 굉장히 편안한 이 정도면 하락이죠. 뭐 최근에 며칠 떨어져 봐야 뭐 1%대 뭐 혹은 뭐 0. 몇 %대 이렇게 빠지면서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다 같이 빠질 때에 조금 덜 영향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뭐 지금 우리가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 살펴드리고 있지만 지금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요. 지켜보면서 더 떨어진다 또 더 떨어진다 그러면요. 정말 지금 역대급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올해는요. 테슬라 주가가 떨어지고 오르건 그거 없이 그냥 꾸준히 사모으는 사람이 결국은 승자가 돼요. 나중에 지나보면 내가 몇 주를 가졌냐 그게 숫자 깡패가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그렇다라면
이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는가? 이거 그냥 간단해요. 뭐 특별한 지금 뭐 이슈가 있는 게 아니고요. 마소가 그 이 하반기 전망이 안 좋게 나오니까 인공지능이 이거 거품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이 다 돌면서 이렇게 전체 하락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너무 염려할 수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그동안 뭐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이 뭐 빅테크들이 다 끌고 갔는데 이 정도 여러분 한 번은 와야 돼요. 이런 거 뭐 몇 번은 또 와도 상관없어요. 워낙 많이 이 M7 주식들이 이끌고 갔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또 4% 5%더 빠진다고 해서 흔들릴 거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줍줍할 수 있는 좋은 찬스가 주어지기 때문에 분위기가 오히려 심리 상태가 이렇게 꼬여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요. 더 저렴하게 사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매크로 이슈들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테슬라라고 하는 하나의 주식에 투자한다 할지라도, 그게 이제 나무를 보는 거라면, 전체 매크로 환경들도 함께 봐주면 숲을 보는 거다. 그래서 미국 주식을 앞으로 꾸준히 할 사람들이라면요, 다 같이 이렇게 같이 나무와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돼야 흔들림 없이 장기 투자가 또 가능해요. 자, 일단 보십시다. 오늘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됐는데, 자, 오늘 그 발표되어진 또 인플레이션 지수를 보니까요, PC 지수거든요. 연준이 또 좋아라는 이 지표인데, 자, 오늘 핑크빛으로 한번 보세요. 2.7% 나왔어요. 자, 2.7%인데, 원래 이게요, 그 월가 예측치는 2.6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보다 조금 지금 높게 나온 거죠. 이 예상치보다. 이게 이제 코어입니다. 그러니까 근원 PC이고요. 그런데 이게 8월 달하고는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난 8월 달하고 이번 달은 그냥 이분했다, 같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버롤 PC는요. 그러니까 전체 헤드라인 PC 지수는 2.1%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이건요, 21년도 2월 달 이후로 가장 이제 인플레이션이 적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 인상이 낮아졌다는 거죠. 2%대 2.1%는요, 이게 연준이 목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전체 애뉴얼로 봤을 때, 즉 오버롤 헤드라인 PC는요, 이미 연준의 목표로 도달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3개월치를 1년 애뉴얼라이즈 했을 때는요, 이거는 지금 더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헤드라인은 끝난 거고요. 음식하고 이 푸드죠. 음식하고 에너지입니다. 이 기름값 제외한 이 근원 PC는요, 현재 2.7이니까 자, 이 지금 뭐 요것만 이제 내려오면 되는 거죠. 그 전체적으로 이미 벌써 2% 진입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콜 PC도요, 왼쪽에 차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콜 PC를 3개월치로 나눴을 때는요, 거의 지금 2% 초반에 다 내려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2% 타겟은 이미 PC 지수나 많은 지표들이 2%에 다 근접해 있고, 전체 이 헤드라인은요, 벌써 그 아래까지 떨어져 있죠. 그래서 연준이 너무 고금리를 유지하는 건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 이미 연준이 다 알고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그 앞으로 고금리가요, 계속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 주문하는 건 뭐냐면, 지금 단기 3개월 볼 게 아니라 내년 말, 후내년 말까지 긴 시계열로 보라 그랬죠. 그런 긴 안목을 볼 때에 그럼 결국은 내년에 1% 이상 빠지고 내후년에 또 1% 이상 빠지게 되면 이거 지금 여러분 3%대 기준금리가 그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어떤 그 주식이랄지 이런 부분도 영향을 다 받게 되는 거거든요. 좋은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금리는 어찌됐든 간에 제로금리까지는 갈 수 없지만 계속해서 금리도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는 걸 본다면 계속 자산을 사모을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요, 이 아마존의 오늘 실적 발표 내용을 보면, 자, 미래의 또 이 경제 전망들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아마존이요, 실적이 좋았어요. 그래서 장중에는 당연히 안 좋을 걸 생각하고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3%대 빠진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애프터마켓에서요, 주가가 여기도 크게 폭등합니다. 자, 아마존이 오늘 그 어닝을 좀 보게 되면요. 자, 1.43이 나왔어요. 초록색으로 하려던 거. 예상치가 1.14였어요. 그게 뛰어넘었죠. 자, 매출 볼게요. 레비뉴. 158.88입니다. 근데 예상치가 157이었으니까 이것도 뛰어넘었죠. 그러니까 다 뛰어넘었습니다. 사실 어닝과 레비뉴만 본다면요. 지금 아마존이 주된 사업은요, 이 온라인 이 소위 이커머스잖아요. 여러분, 이커머스는요, 경기가 어렵고 뭔가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장사가 잘 안 되겠죠.
당연히,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물건 사고 할 때도 돈이, 지금 경제가 어렵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주머니 사정이 빡빡해지잖아요. 덜 쓰게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이 온라인 매출도 당연한 겁니다. 근데 또 불구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계속해서 예상치를 다 뛰어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아마존이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에게 중요한 거 AWS죠. 이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거든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그리고 또 이 구글에 있죠. 이 두 개와 늘 경쟁하고 있는데 항상 독보적인 1위였습니다. 클라우드 쪽에서. 근데 이번에 보니까 AWS가 27.4빌리언이 나왔어요. 근데 예상치가 27.5빌리언입니다. 0.1빌리언이 부족했죠. 보통 이런 걸 꼬투리 잡아서 주가가 또 내려갈 수도 있는데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는요, 이따가 들여다보겠지만 생각보다 이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광고 한번 볼게요. 애드버타이징. 자, 14.3빌리언 나왔어요. 근데 예상치가 14.3이었거든요. 같이 나왔죠. 자, 그래서 이 정도면 굉장히 선전한 겁니다. 특히 이제 이 아마존이 광고에 눈을 떠서 광고가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사실 아마존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 돈 버는 그런 기업으로서 계속 꾸준히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광고 쪽이요. 자, 그리고 지금 그 핑크빛으로 하나 보세요. AWS. 이게 이제 그 모든 클라우드 쪽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 AWS가요,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hair below consensus estimate죠. 그러니까 약간 떨어졌죠. 0.1%. 그러나 더 중요하게 가치를 둔 건 뭐냐면요. It is growing faster than the same period last year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간 작년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AWS가 작년 대비 올해가 더 빠르게, 더 급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 여기에 이 애널리스트들이 플러스 점수를 준 거예요. 본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떨어졌지만. 그래서 성장하고 있고 또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꾸준하게?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주가 상승에 큰 역할을 했다고 보면 되고요. 세일즈도 판매도 19% 올라갔고요. 그 아래쪽에도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버짓, 예산을 물건 사는데 확실히 줄이거든요. 당연히 줄입니다. 그러니까 가게 하는 사람들이 다들 힘들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마존이 굉장히 잘 해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마존이 제가 아까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인터뷰 때 보니까요. 아마존 CEO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인공지능에 투자해 놓은 게 있다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에 투자한 게 있는데 그게 4분기 내년쯤에 열매를 거둘 것 같다. 굉장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거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마존이 인공지능에 투자했는데 그게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사실 아마존 같은 기업 있죠. 뭐 애플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마존이나 애플이 챗GPT 같은 인공지능을 잘만 활용하면요,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회사들이 바로 아마존이나 애플 이런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아마존이 지금 현재 그 인공지능의 데이터, 소위 말해서 그걸로 돈을 버는 게 나타나게 되면요, 사실 아마존은 더 상승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테슬라가 최근에 그 텍사스 공장에서 세워졌던 이 슈퍼컴퓨터 있죠. 자, 그거가 이미 벌써 활용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위에 초록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Tesla already using their brand new Cortex supercomputer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그 텍사스 공장, 기가 텍사스에 최근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많이 설명해 드렸지만, 어마어마하게 정말 방대한 그 슈퍼컴퓨터 클러스터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벌써 테슬라가요, 그걸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 지금 나올 게 FSD, Full Self Driving, 완전 자율주행의 버전 13, 13이죠. 자, 이 버전 13이 unsupervised로 나오기로 했잖아요. 나오게 되면 지금까지 12점 버전으로 계속 발전된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버전 13도요. 첫 번째로 사용되는 FSD가 결국은 앞으로 이 콜텍스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래쪽에 슈퍼컴퓨터 있죠. 이걸 사용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버전 13은요, 무려 5배의 트레이닝 컴퓨터 시스템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훈련시키는 거 있죠. 그 훈련시키는 것보다도 훨씬 더 이제 강력한 5배나 더 빠른, 그렇게 이 빠른 속도로 이제 데이터 처리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FSD 버전 13은요, 또 다른 또 더 부드럽고
또 더 안전하고 더 이제 그 이 자율주행 능력을 갖추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보시면요. 테슬라가 AI 트레이닝 컴퓨터를요, 지금 현재 75%까지 끌어올린다 그러거든요. 이 덕분에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요. 29,000개의 엔비디아 H100 있죠. GPU. 이걸 이제 텍사스 공장에 설치한 거거든요. 그래서 29,000개를 활용해서 현재 한 75% 정도는 AI 트레이닝, 컴퓨팅 트레이닝으로 지금 작동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가 텍사스 공장 거를요. 그게 이제 지난 쿼터까지고요. 자, 그런데 이번 10월 말, 자, 오늘이 미국 시간으로 10월 31일입니다. 10월 말이니까 이번 말까지 5만 개의 이 GPU 칩이죠. H100의 5만 개의 캐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29,000개에서 5만 개까지 간다. 거의 2배가 뛰는 거죠. 그러니까 처리하는 속도가요, 이렇게 더 빨라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뿐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5만 개까지 올 10월 말인데 이게 그 궁극적으로는요, 최종적으로는 10만 개까지 이제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기가 10만 개를 세팅 이제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활용하는 거는 오늘까지니까 이미 5만 개까지 온 겁니다. GPU 그 이 칩 자체 H100 캐파가요. 근데 앞으로 10만 개가 되면 정말 여기서 또 더블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 정말 아마 10만 개를 다 활용했을 때에는 자율주행이 사람의 운전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런 수준까지 가는 게 이제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 지금 궁극적으로 단순히 자율주행만 훈련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로봇 있죠. 로봇의 데이터도 이제 앞으로 쓰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전부 다 이제 자율주행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지만 로봇 데이터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로봇은 또 가정에서 사람처럼 걸어 다니고 해야 되잖아요. 그건 또 자동차와 조금 다른 영역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거는, 추론해서 판단하는 건 다 똑같지만, 왜냐면 같은 카메라에 같은 데이터를 쓰니까 이게 사람이다, 짐승이다 이런 분석하는 거는 사실은 뭐 그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다 집어넣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걸어 다니면서 가정이나 이런 데는 좀 다르잖아요. 그 이 인도나 또 회사 쪽에 뭔가를 물체를 인식하고 피해가고 이런 것들은 또 자동차와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훈련들이 계속 필요하겠죠. 그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공장 아래쪽에서 그런 걸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슈퍼컴퓨터 그 젠슨 왕도 혀를 내두르지 않습니까? 정말 빨리 했고 테슬라가 지금 이 자율주행에서는 가장 앞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앞설 수밖에 없는 게요, 이 슈퍼컴퓨터 이 세팅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드물어요. 이만한 사이즈로 할 수 있다? 드뭅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픈 AI 있죠? 오픈 AI의 그 CEO가 굉장히 이 공포를 느끼더라고요. 테슬라가 자기보다 더 이 XAI죠. 그 지금 인공지능이 자기들보다 더 빠른 것 같다는 거죠. 왜냐? 결국은 어떻게 하면 이 처리를 할 수 있느냐인데, 그리고 인퍼런스까지 추론까지 하는 단계까지 가려면 컴퓨터가 좋아야 되거든요. 슈퍼컴퓨터가 어마어마한 성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본인들도 하지 못했는데 테슬라가 벌써 셋업을 다 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 인공지능에서는요, 웬만한 경쟁자가 없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테슬라가 하고 있는 거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 이상으로 빠르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테슬라 주가가 떨어지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또 그런 거 가지고 또 떨어진다, 또 이러는데 자꾸 그렇게 단기적으로 보면 안 돼요. 영원히 오르는 주식도 없고, 계속 테슬라는 항상 이랬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get used to it. 항상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지고, 중요한 거는 테슬라의 본질을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테슬라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보세요. 이게 지금 폭발할 시점에 오면요, 갑자기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했을 때에 튀어오른다고요. 22% 하루에 올라버리고요. 그때 들어가려고 하려고 하면요, 또 못 들어가요. 공포스러워가지고. 그런데 그때 또 들어가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흘러내리면 또 불평불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반복하지 마세요. 그냥 단순하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냥 buy and hold.
여러분, 때 여러분들이 좀 높을 때 살 수도 있고요. 또 낮을 때 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떨어질 때마다 한 주씩, 한 주씩 월급 타면 또 한 주씩 돈이 조금 있다면 분할 매수 조금씩 사고 또 떨어지면 또 사고 그렇게 계속 사 모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한 번만 하는 게 아닙니다. 꾸준히 그냥 자산을 계속 모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긴 호흡으로 가세요. 적어도 2030년도까지는 나는 무조건 간다. 이런 마음 자세로 가신다면요. 반드시 이 자산은 몇 배로 불어나는 것들을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재미난 소식 하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테슬라의 이번에 여러분 자동차의 마진이 얼만큼 나왔습니까? 자, 제가 이렇게 계산하라고 그랬죠. 이 30, 20, 10이라고 3, 2, 1 이렇게 보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너지의 마진율이 30%. 정말 미친 숫자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자동차가 20%, 그리고 이제 그 서비스 쪽이 10% 조금 못 미쳤죠. 그러니까 대략 그렇게 제가 파악하라고 그랬는데, 자, 그런데 그 마진, 자동차 마진이 20%대에서 탄소 배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을 빼게 되면요. 이게 이제 한 18%대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자꾸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봅니다. 뭐 테슬라가 탄소 배출권 팔아가지고 뭐 돈 버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굉장히 테슬라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저평가하고 이제 무시하고 그러거든요. 특히 옛날 고등어 있죠? 고등어 그 요즘 이제 나오지도 않아요. 고등어 우리 고든 존슨이 이 테슬라 공매도를 쳤다가 쫄딱 망했잖아요. 회사에서 3번인가 쫓겨납니다. 유명한 회사에 들어갔다 다 쫓겨나고 결국은 이제 그런 경력들이 경력 무시 못 하잖아요. 그래서 본인 이름으로 이 GLD인가요? 고든 존슨 있죠. 그래서 이 GLJ인가 뭐 이렇게 지었는데 이 회사를 세웠는데 본인이 이제 사장이고 본인이 직원이고 다거든요. 직원이 자기 혼자요. 본인이 CEO고 다 혼자 죽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건데. 근데 이 친구가 요즘 이제 방송에서 아예 부르지도 않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이 친구 뭐 $30 간다 그러고 테슬라 아직도 $50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이제 허황된 소리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론들도 일부러 그 활용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언론들도요, 그냥 무시하고 안 불러요. 왜냐? 이제는 너무 그렇게 고든 존슨을 자꾸 활용하니까, 방송국에 대한 항의가 자꾸 들어온다고 합니다. 방송국에. 저런 친구를 왜 부르냐고, 저런 수준 낮은 친구를. 근데 여러분, 그 고든 존슨이나 공매도들이 뭐라고 자꾸 테슬라를 비판했냐면요. 이 탄소 배출권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탄소 배출권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내연차를 판매할 때 이제 주어지는 그걸 가지고 쓰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이 내연차를 계속 팔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탄소 배출권이 이제 자동차 회사에 주어지는 게 있는데, 지금 이 내연기관차들 있죠. 내연기관차들은 계속 탄소 배출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계속 그걸 써야 이제 자동차를 팔아서 수익을 갖고 오는데, 만약에 다 이제 할당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매출권을 다 써버리면 이제는 그 돈을 벌금을 내가면서 계속 또 자동차를 생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테슬라에게 우리에게 그걸 달라 그러거든요. 그걸 이제 테슬라가 그걸 넘기죠. 넘기면 테슬라는 그걸 돈으로 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는요, 그냥 캐시나 마찬가지예요. 테슬라에게는 공짜로 지어지는 현금 다발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아래쪽에 지금 그래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막대 그래프를 좀 보시면요. 이게 지금 탄소 배출권, 즉 테슬라 레귤레터리 크레딧이거든요. 자, 이 탄소 배출권을 보면 한번 상승하는 걸 보세요. 지금 과거에 2011년도, 12년도부터 꾸준히 올라가죠. 꾸준히 올라가서 2019년도까지 있다가 갑자기 2020년도에 껑충 뛰어 올라 버립니다. 자, 2배 이상 뛰어버리죠. 근데 이때가요, 테슬라가 사실은 모델 3, 모델 Y까지 대박을 쳐버리지 않습니까? 모델 Y가. 그래서 주가도 엄청 오르는데, 이때 탄소 배출권이 이렇게 2배 이상 뛰어버리니까 그 공매도들이요, 자꾸만 테슬라를 비난하는 거예요. 테슬라는 돈 번 거 탄소 배출권 그게 이렇게 많이 뛰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면서 자꾸 모델 Y가 잘 팔리고 모델들이 팔리는 것에 대해서요,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한심하지 않나요? 사실 아무리 본인이 공매도건 뭐 어떻든 간에 애널리스트잖아요. 자, 애널리스트가 평생 공매도만 치는 건 아니거든요. 좋은 기업이 보이면 투자도 하고 해야 되는 건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2020년도면요. 전기차 모델3와 모델 Y가 불티나게 팔리는 때거든요. 근데 그게 세상을 뒤집어 놓는다고요. 모든 언론들과 온 세상이 놀래요. 전기차가 가능하다고? 근데 테슬라가 전기차를 정말 고급스럽게 만들어놔요. 좀 압도적으로 처음 나왔을 때는 인기를 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좋아하고 그랬는데 정말 신기술이었거든요. 어떻게 감히 배터리로 자동차가 굴러가지? 내연차들은 상상도 못하는 거죠. 아무도 상상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같이 사실은 기뻐하고 흥분하고 와, 이런 세상을 만들다니. 옛날 골프 카트에만 배터리를 써서 갈 줄 알았더니 와, 저렇게 멋진 차가 나와서 배터리로 달린다고? 세상을 바꿔놓은 거잖아요. 이건요, 박수를 쳐주고, 와, 적어도 공매도가 아니라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는 것이, 그게 애널리스트나 투자자의 정상적인 자세거든요. 근데 이 고등어나 짐 체이너스나 이런 친구들은요, 그냥 속이 다 꼬여 있어요. 그냥 맹목적으로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생을 살면요, 망하는 거예요. 그 지금 테슬라 공매도 줘서 안 망한 친구들이 없어요. 전부 다 망해버렸죠. 그래서 다시는 테슬라를 돌아보지도 않겠다. 그리고 또 Don't bet against 일론 머스크에게 절대 맞서지 말라 이러면서 절대로 머스크에겐 투자하지 않겠다. 공매도건 뭐건 이러면서 돌아서 버리거든요. 근데 그거 정말 못난이들의 행동이죠. 이게 굉장히 바보 같은 짓들이거든요. 20년도에 그 테슬라를 봤으면 그때 투자를 했어야지. 이 공매도들이 그걸 거꾸로 망하라고 그냥 계속 안 된다 소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속으로는 엄청 놀랬을 거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한번 내질른 건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20년도 보면은 치솟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21년 좀 떨어졌다가 탄소 배출권 보세요. 꾸준하게 늘어나죠. 이건 그냥 현금으로 자꾸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자꾸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테슬라 어닝에서 이거 빼야 되고, 왜냐? 일시적이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왜냐면요, 그 내연기관차들이 내연차를 만드는 걸 적으면 적게 만들수록 이제 이게 줄어들겠죠. 왜냐면 그들이 필요 없으니까. 근데 GM이나 포드나 스텔란티스나 미국에서 지금 내연차들이 본인들 그 전기차 만들면서 내연차를 줄인다? 생각보다 못 줄여요. 아직도 내연차가 다 대다수기 때문에 이들이 전기차에 한다고 뭐 준다? 내연차 안 만들면요. 내연차를 줄이게 되면 지금 전기차에 만드는데 돈 들어간 거 고스란히 마이너스로 다 잡혀요. 지금 계속 그 적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지금 파란색으로 하락됐지만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이요.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이 너무 느려요. 지금 현재가요. 그리고 전기차를 만들면 수익으로 돈을 벌 수가 있어야 되는데 돈을 못 벌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탄소 배출권이 여전히 내연기관차들에겐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그 테슬라에게 배깅하는 거죠. 제발 나 좀 도와줘.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테슬라야 뭐 현금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상품권 같은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필요 없는데 하는데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자, 이걸로 줬어요. 그러면 현금이 들어와요. 우리는 적금해두면 되잖아요. 모아뒀다가 다른 데 투자하면 되죠. 그래서 테슬라가 이런 거 가지고 비트코인 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돈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언론들이 이걸 가지고 뭐 테슬라를 하찮게 생각하고 비판하는데 제일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돈 되는 거는 다 돈이에요. 뭔 자꾸 이걸 가지고 아니다 아니냐고. 지금 그래프를 봐도요, 계속 성장하잖아요. 계속 올라가요. 이거 적어도 향후 한 5년까지는 계속 가지 않겠어요? 내연차들이 내연차만 팔아야 된다면요? 꽤 괜찮을 거예요. 이걸 가지고 테슬라는 슈퍼컴퓨터를 세우잖아요. 텍사스 공장에다가. 지금 인공지능으로 치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은요, 전기차 만드는데도 한계를 느끼는데, 테슬라는 이미 전기차는 끝났고, 이제는 인공지능으로 간다, 로봇으로 간다, 이렇게 가버리니까, 이제는 격차가 나버리는 거죠.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닌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스페이스X 소식과 테슬라가 어떻게 또 협력이 가능한지 아주 또 이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 스페이스X가 조만간에 이 스타링크의 킷 있죠. 그러니까 접시, 이를 주문하게 되면은 그 접시를 통해서 스타링크 인공위성과 접속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인터넷을 어디에서든 적용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아래쪽에 이 사진에 나오면 산이죠. 미국에 이런 정말 큰 산들이 많거든요. 뭐 캐나다도 그렇고 여기도 뭐 요세미시나 또 세코야나 뭐 정말 이
어마어마한 산들이 많죠. 그래서 이 보통 미국에는 이런 자연을 보러 많이 다니죠. 근데 이렇게 산에 이렇게 구석구석에 들어가다 보면요. 여행하다 보면은 이런 데는 인터넷이 터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보통 이제 뭐 길게 가거든, 미국은요. 2주씩도 가고 3주씩도 갑니다. 그냥 가서 뭐 산속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또 비상을 대비해서, 왜냐면 산속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또 우발적인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인터넷이 연결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화기에 어차피 안 터져요. 그러니까 지금 그 스페이스X는요, 이 스타링크 킷이죠. 그러니까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는 접시를 이제 팔 때, 지금 팔고 있지 않습니까? 카스코 이런 데요. 근데 스타링크 킷이 이렇게 접시랑 다 해서 팔 때에 앞으로 뭐가 추가된다고 하냐면요, 포러블 솔라 패널입니다. 그러니까 휴대용 태양광판 있죠. 이 앞에 패널 있지 않습니까? 태양에다 두게 되면,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전기가 쌓이게 돼요. 그게 배터리랑 같이 판다라는 거예요. 폴업을 휴대용으로요. 그럼 이렇게 되면 태양광으로 낮에 펼쳐놓죠? 그러면은 햇빛이 이렇게 보내오면 자연스럽게 배터리에 에너지 차게 되고요. 그러면 그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접시가 이제 전기로 돌아가게 되니까 하이스피드 인터넷을 어디에서나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산속에 가건 어디 여행을 가건 뭐 조금 이제 미국은 55세면 은퇴가 가능하거든요. 뭐 55세 때 은퇴하거나 아니면 뭐 60세 때 은퇴하더라도 요즘은 뭐 거의 100세 시대니까 아직도 굉장히 건강하잖아요. 60 넘어도 너무 건강하죠. 요즘 청년이거든요. 그러니까 60대 때 이렇게 뭐 어디 먼데 여행을 갈 때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죠. 그냥 뭐 이렇게 낮에 이 배터리를 딱 이렇게 태양광 펴가지고 놔둬요. 그러면 배터리가 충전되면은 그걸 가지고 또 저녁에는 인터넷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비상 때는 어디 뭐 눈사태가 났다, 갇혀 있다 그럴 때는 얼마든지 그걸로 이 메시지를 보내서 나 여기 있다, 위치를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게 지금 여러분 얼마나 이 머스크도 이걸 동의했거든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여러분 스타링크, 즉 스페이스X와 테슬라가 에너지 지금 이 태양광 패널이랄지 태양광 배터리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스페이스X는 테슬라로부터 구입을 해가지고 같이 세트로 팔 수 있겠죠. 그러니까 머스크의 회사 두 개가 같이 시너지를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스페이스X의 이 소위 이 솔라 패널과 같이 인터넷을 연결해가지고 판다? 이거는 뭐 이게 뭐 규모가 얼마나 클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이거는 또 새로운 매출의 또 이 매출의 장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와 이 일론 머스크가 여러 회사의 CEO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많은 시너지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본인이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사실 자동차 지금 우리 이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도 항공기에 자동 항법 장치 기술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테슬라가 우주선을 쏘고 하는 것들이 일론 머스크가 그런 것들이 다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것들 지금 만약에 스페이스X가 또다시 포러블 이 휴대용 이 솔라 패널과 배터리를 같이 엮어서 패키지로 판다? 그러면 서로 윈윈하는 거예요. 테슬라대로 좋고 또 매출이 일어나니까 스페이스X도 좋게 되죠. 이러다가 이제 때가 되면 스타링크가 상장하게 되면 그때는 무조건 사야 되죠. 지금 너무 잘 나가요. 스타링크, 스페이스X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투자 기회가 올 겁니다. 그래서 또 그때는 이제 테슬라도 투자하고 이 우주 기업인 스페이스X 투자하게 된다면 정말 이 투톱은요 막강하겠죠. 자, 아무튼 여러분 오늘은 주말이 들어갑니다. 이 다저스가 월드 시리즈 이기는 바람에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내일 여기 이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서요 이 퍼레이드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거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라며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레이존 교수였습니다.